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3학년 두 번째 과정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딱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법칙이에요, 법칙. 자, 이것도 법칙이죠. 그래서 보통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법칙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잘 이해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자, 법칙이죠. 자, 영어로는 conversation of mass를 합니다. 즉, 자, 뭘 보존한다? 질량을 보존하는 법칙이에요. 사실상 어쩌면은 여러분이 보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자, 1772년에 라부아지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라부아지에 우리 한번 나왔죠? 언제 나왔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물을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므로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증명했던 과학자가 라부아지에죠. 어,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물 오른쪽 썼죠? 왼쪽 썼죠? 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반응시키면은 C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반응물의 총 질량하고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떤다? 항상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법칙이 성립하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바뀌진 않죠. 단지 배열만 바뀔 뿐이지 종류와 개수는 절대 없어지거나 또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이 질량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성립합니다. 형태가 바뀌는 물리 변화나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바뀌는 것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앙금 생성 반응을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실험을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에요. 앙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 염화은이 생성이 됐습니다. 흰색 앙금. 그래서 이걸 화학 반응식을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면 자, 염화나트륨과 자, 질산 같은 경우는 자, 질소에 산소가 3개 붙은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뭐다? 질산 이온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이 질산 이온이 결합을 하면은 자, 이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 그리고 은이온과 질산 이온이 다 분리가 되면서 자, 염화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트륨과 자, 질산이 결합돼가지고 질산나트륨이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자, 반응물인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더하는 것은 생성물인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기는 것과 뭐가 같다? 질량이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을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단원이 있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물론 이 개념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물질과 에너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연력학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연력학. 근데 이 연력학에서는 자, 괴를 감싸고 있는 주위와 그리고 경계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풍선을 불어가지고 자 풍선을 불었어요. 그러면은 이 풍선 안의 공기하고 풍선 바깥의 공기가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풍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즉 이 풍선 면을 경계도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개 그리고 바깥쪽을 주위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풍선 옆에다가 핫팩 같은 것을 딱 갖다 대면은 어때요? 풍선 안에도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그죠? 즉 물질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만은 이 풍선 밖에 있는 에너지가 열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어려운 용어로 자, 물질은 교환이 안 되지만 에너지는 교환이 되는 것을 고립 닫힌계라고 합니다. 닫힌계.
한데 아예 열도 그 교환이 안 되는 상태, 아예 막혀 있는 상태를 뭐라냐? 아예 그 고립계 뭐 또는 폐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풍선하고 그 이 바깥하고 아예 열려 있는 상태를 뭐라 어떤 상태? 그렇죠. 열린 계랍니다. 자, 이 개념을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항상 어디서 정립이 된다? 그렇죠. 이 고립계 이 경계면이 있어가지고 주위와 안이 그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교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 볼까요? 기체 반응에서 우리가 기체 반응할 때 기체가 반응할 때 질량이 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은 기호가 뭐죠? 그렇죠. 아래도 이제 있지만은 탄산 탄산은 CO3예요. 탄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사이다에 많이 물에 녹아 들어있죠. 그리고 자, CA, CO3가 탄산칼슘이고 염화수소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염소, 염산. 염산은 많이 들어봤죠? 강한 산이죠. 이 염산이 우리가 원래 말이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가 지금 분자가 몇 개죠? 그렇죠. 두 개죠. EHCl은 자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를 이제 섞어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수소와 염소가 분리되고 탄산하고 아니 칼슘하고 탄산하고 분리돼 가지고 자 칼슘하고 염소가 두 개 결합했죠. 이제 CaCl2가 됐죠. 그리고 뭐가 생성됐어요? 이산화탄소 CO2가 생성되고 물이 생성됐습니다. 즉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는 뭐다? 반응물. 그리고 염화수칼슘하고 이산화탄소 물은 생성물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자 열린 용기에서 발생시키는 거와 닫힌 용기에서 발생시키는 게 이게 차이점이 있다. 자 우리가 만일에 이 반응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시켰을 때 열려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뭐가 생성된다 그러죠? 염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즉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반응했을 때는 원래 반응물은 271.5g인데 자 생성하고 열연인 상태에서 생성되고 보니까 270.3g 즉 얼마나 빠졌죠? 그래서 1.2g이 공기중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닫힌 용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 폐쇄가 되어 있죠. 못 나가게. 그 때문에 질량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에도 271.5이지만 생성물도 271.5 똑같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서 성립이 된다? 닫힌 용기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런데 이게 질량이 아까는 질량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강철수 아시죠? 알죠? 우리 솜처럼 된 강철이 솜처럼 뭉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강철소름을 연소시킨다. 연소는 뭐죠? 그 태우는 거죠. 태우는 것은 이제 뭘 하냐면은 태우는 것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산화 과정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이 산화 과정 중에서도 아주 빠르게 산화시키는 게 연소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철과 산소를 결합시켜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타는 거죠. 타면서 산화철 2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린 용기에서 이 반응을 했을 경우에 질량이 증가해요. 왜 그냐? 자,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 이게 시킬 때 밖에서 이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질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닫힌 용기에서 이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하죠? 질량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합하면은 반응조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질량 보정 법칙은 어디서 성립된다? 닫힌 용기에서 성립이 된다. 그래서 철과 산소를 결합시켰을 때의 질량은 산화천의 질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무를 태우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와 산소를 결합시켜 태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라고
재 알죠? 재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돼요.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어떻게 된다? 열린 상태에서는 자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산소를 결합한 질량은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결합한 질량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일정한 우리가 개수비가 질량비, 개수비와 질량비가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누가 주장을 누가 정리를 했냐? 자, 1799년에 프루스트가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아까 우리 아부아제도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프랑스 과학자입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지금의 미국처럼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그 국가였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한다 했는데 이건 질량비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비록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아니지만은 질량비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한 게죠. 우리가 원자핵과 전자가 돌면서 결합돼서 자, 원자라는 것을 정리된다 그랬죠. 원자는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가면은 이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있다?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하나죠. 근데 이 기본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고 중성자는 없어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2번이 헬륨이죠. 헬륨은 전자 하나, 아니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하나 있고 양성자 하나 더 있어요. 즉 몇 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2번이니까 2개가 있겠죠. 자, 그럼 수소는 자,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이 뭐예요? 1이야. 근데 헬륨은 질량비가 질량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개. 자, 전자는 질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의 안 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4. 이걸 기억하면은 여기 질량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이 질량비가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뭐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무슨 비? 개수비로 항상 결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화합물 왜 중요하냐?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항상 어디서만 존재를 한다? 항상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화합물과 혼합물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흙탕물은 혼합물인가요? 화합물인가요? 그죠? 혼합물이죠. 물과 흙이 섞여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알코올은 화합물이죠. 여러 가지 원소가 균일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알코올이니까 우리가 알코올의 끄는 점을 보통 77도라고 87도? 77도라고 우리가 알 거예요. 물은 100도죠. 그렇죠? 물은 수소와 산소가 다 결합이 돼 있는 그 분자 형태의 화물이니까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서만?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를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잘 알겠죠? 자, 물 분자의 화학기호는 어떻게 되죠? H2O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죠. 그래서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개수는 2, 산소 원자 개수는 1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그런데 자, 수소가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이죠. 그러면은 수소는 하나, 산소는 주기율표에서 몇 분인가요? 8번이죠. 그렇죠. 8번. 그러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산소에 양성자 몇 개? 8개. 중성자 몇 개? 8개. 총 몇 개? 16개.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그러므로 수소 원자 1개 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6이다. 그리고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가 2개잖아요.
자, H2O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자, 산소 원자는 하나니까 16 곱하기 2를 해주니까 16이 되죠. 그럼 몇 대 몇이 되죠? 2 대 16은 몇 대 몇? 1 대 8이 되는 거죠. 즉, 물 분자를 구성하는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1 대 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많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화합물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을 보면요.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절대 질량을 절대 계산을 못 합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수소는 뭐이다?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구리는 64. 대략 수소가 1번, 탄소가 6번, 질소가 7번, 산소가 8번. 구리는 몇 번이지? 기억이 안 난다. 구리는 몇 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화구리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위에 그 상대 질량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모형으로서는 NH3죠.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어요? 정말 독해요. 아마 한번 맡아보면 절대 맡기 싫을 겁니다. NH3예요. 그러면은 질소 몇 개? 한 개. 수소는 세 개. 근데 질소는 몇 개다? 14 곱하기 14. 그리고 수소는 3인 1이니까 세 개를 더 곱하면은 14 대 3의 질량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CO2죠.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죠. 그러면 탄소 대 산소비는 자 1대 2예요. 하지만 탄소가 16, 산소는 16이 아니다. 12. 산소는 16이니까 그런데 탄소는 하나, 산소는 두 개니까 32가 되겠죠? 즉 12 대 32가 되니까 몇 대 몇이다? 3 대 8이 된다. 자, 산화구리 2입니다. 자, 구리 대 산소의 비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구리는 몇이다? 64. 산소는 몇이에요? 16. 즉 64 대 16이니까 4 대 3의 질량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 가지고 화합물 뭘 만들죠? BN2를 만듭니다. BN2. 그래서 볼트 2개하고 너트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러면은 볼트 하나당 너트가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BN이 2가 되죠? 여기도 BN 이거야. 죄송.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왜 이래 이거? BN2가 되죠? 근데 BN2가 몇 개예요? 그죠? 2BN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세요. 지금 볼트 하나당 너트가 몇 개만 들어가죠? 그죠? 두 개만 들어가요. 두 개만. 그럼 몇 개가 남죠? 그죠? 하나, 두 개가 남죠. 두 개의 거스름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 2BN을 만들고 몇 개 남는다? N이 두 개, 2N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자, 볼트의 질량비가 몇이다? 15다. 5다. 5 그리고 너트의 질량비가 2예요. 그러면은 이걸 같이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 하나를 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5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 됩니까? 자, 9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다? 두 개니까 전체 질량비 이 분자의 전체 질량비는 18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비수비로 결합하므로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아요. 그리고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얼마다? 5g당 5g 대 2 곱하기 2니까 5 대 4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앞으로는 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산화구리 2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인데요. 자, 우리가 구리가루를 가열하면은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는 4대 1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자, 구리의 질량, X축은 구리의 질량, Y축은 산소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구리 4g, 산소 1g, 구리 8g, 산소 2g 이런 식으로 4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X축은 구리의 질량입니다. 근데 Y축은 산화구리의 질량이에요. 산소의 질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대 5, 8대 10, 11대 15, 16대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대 5의 비율로 결합한다. 그러면은 산소는 몇이다? 그래서 1이 되겠죠? 4대 1대 5가 되니까요. 이걸 좀 혼동하지 않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린과 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죠? 165.3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용액을 섞은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더니 자, 이렇게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염화은 HCl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이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질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몇 g입니까? 생성물과 반응물과 똑같이 165.3g, 즉 질량이 반응 전후가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체 반응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수용액 속에서 반응하는 거고 지금은 기체 반응입니다. 자, 큰, 큰 통에다가 탄산칼슘을 넣고 그리고 작은 통에 묽은 염산을 넣었어요. 그리고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용기와 탄산칼슘을 유리병에 넣은 후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닫힌 용기가 되겠죠? 결과는 196.4g이에요. 자, 유리병을 기울여 가지고 반응시키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관측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자, 닫힌 용기에서는 196.4g, 즉 질량이 일정하다. 하지만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몇 g이었어요? 160 196.1g, 즉 0.3g이 어떻게 됐다?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뭐다? 일정하다. 그래서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열린 용기에서의 기체 반응이 일어나면은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은 감소하죠. 감소하지만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은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일정하죠. 일정하다. 즉 이것도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보고 한번 문제를 또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 고정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화 수용액이 반응하면은 흰색의 염화은이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수돗물에다가 이 질산은을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흰색 앙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화 수용액을 자, 같이 넣었더니 50g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질산에 넣었죠. 그래서 반응한 그 무게도 질량도 50g 똑같다. 자,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과 모형으로 나타내면 NaCl과 AgNO3를 결합하면은 AgCl, 즉 염화은이 만들어지고 자,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를 종류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반응 전에는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은 하나, 질소 하나, 산소 3개, 질산이니까. 자, 그런데 반응 후에도 나트륨, 염소, 은, 질소, 산소가 모두 같다. 즉, 화학 반응 전 원자의 종류 및 개수와 화학 반응 후 원자의 종류 및 개수가 같으므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같다라. 즉, 질량 분해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원자 A와 B가 반응해서 화합물 AB가 생성되는 반응을 지금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대 1대 2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반응물이 있을 때 생성물을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하나씩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게 되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각각 반응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노란색 하면은 파란색이 하나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질량이 이제 A가 5g이고 B가 1g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원자의 개수를 보면은 자, 1번은 하나, 하나. 그리고 2번은 두 개, 두 개. 3번은 두 개, 두 개죠. 개수비는 다 1대1로 다 똑같죠. 하지만 질량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5, 여기는 1이니까 5대 1. 여기도 5, 5, 5, 1, 5, 1 하니까 어차피 나눠지면 질량비가 5대 1 다 똑같죠. 이건 앞에 건데. 자, 그래서 자, 이의 결과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질량비를 비교해 보면요. 화합물 A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 A와 B의 개수비가 일정하므로 원자 AB의 질량비도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제 우리가 질량 보정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을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래프 계속 나오니까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